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성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최성혁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안 104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6억 6,616만 8천 원을 증액한 4,851억 2,8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은 161억 3,81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6,906억 7,1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대 조정실 규모 축소 공사 사업비로 3,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원심창 기록물 조사 연구 사업은 원심창 의사 전시관 조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여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상위 이하 사업은 1,934만 6천 원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 사업은 4억 1,50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은 유족 및 의사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9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1억 3,3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538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 7,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연내 실시 설계 공모를 위해 15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평택 시립 추모공원 제2추모관 건립사업은 공정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물품 구입을 위해 22억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장애인 단체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프로그램 추가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난방비 지원 및 통합지원팀 신설에 따른 상담사 증원으로 2,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은 2021년 12월에 신규 개소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올해 국비지원 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12억 7,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부패신고 보상금은 어린이집 부패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지급 결정권에 대하여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6억 8,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노후된 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단열 및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 지원 사업은 개원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개원 준비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2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9,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역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자 4,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3개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난방비 추가 반영으로 인해 3,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은 시설 입소 아동의 경계선 지능 장애 선별 검사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2,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건축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고 건축기획 내용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6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신청 결과 기존 3개 마을에 이어 올해 1개 마을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3,0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인상된 임금표를 반영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에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달이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기능 강화는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 수당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삭 도서관 건립은 6월 설계 공모 추진 예정으로 설계 용역비 10억 7,1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은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1,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111억 5천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1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사업에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예. 저희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워낙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은 또 많이 설명들도 집행부도 해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담아오신 것 같아서 특별히 뭐 이렇게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도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좀 국장님 좀 질의를 드릴게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이해 추경에 6,278만 4천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내용을 산출 내역을 봐도 대충 알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전년도 총 금액하고 집행 내역하고 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그 전기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이제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 6,420만 원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제 그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776만 원을 이제 증액을 해서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 집행 총액하고 올해 이게 추경까지 담아서 한다고 하면 1억 정도 더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공공요금이 워낙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서부 복지타운 4층 대강당 무대 조정실 축소 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소라 그러면 뭐 거기를 좀 줄인다는 뜻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축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그 노인대학의 회원분들이라든지 이제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을 한 게 되겠는데요. 그 대강당 그 중앙에 그 방송 그 준비실이 이제 가로 4.8m, 세로 9.7m 정도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중앙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그 의자를 깔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축소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건데 이 부분 우리 평택시에서 뭐 조례로 인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 지급을 하는 거죠, 수당. 그럼 우리 이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된 거죠? 이번 4월에 발의됐습니다. 작년에 발의돼서 올 4월부터 개정이 돼서 작년 몇 월에 발의가 된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작년 예. 나중에. 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게 왜 작년에 발의가 혹시 됐으면 1월부터 이렇게 집행이 그러니까 조례에 확실하게 공포되고 시행이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4월부터 거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4월부터 예. 집행하기로. 그러면 이제 매년 수당은 매년 지급될 매년 예정입니다. 지급되고 그런 이유에서 예. 왜 근데 굳이 그냥 뭐 조례 냈으면 바로 좀 시행을 하지 4월까지 끌어들였을까? 이분들은 또 많이 일단 작년도 본 예산에 책정이 조례가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 못해서 올 4월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세우지 못한 게 아니라 세울 수 없는 여건이 네. 안 돼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 노인 장애인과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 경로당 여가 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여가라는 뜻이 어떤 수로 좀 비춰질 수 있을까요? 여가. 여가는 조금 내 일상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하는 거 표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틀은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인데 이 추경에 7,3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떤 여가 활동 지원이었죠? 그거는 이제 세부 사업 명칭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주요 내용은 그 환경 정책과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줬었는데 그 만료일이 이제 7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나머지 잔월에 대한 요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아무튼 이 제목부터가 다음 추경 때부터는 좀 옆에 가로치고 세부 사항을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언뜻 지나봤을 때는 경로당 여가 활동이 결국 우리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인데 왜 여가 활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세부 사업을 조금 네. 또 분리해서 네네. 이해 쉽게 좀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의도 안 했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여기가 렌탈인가요? 아니면 구입인가요? 렌탈이죠. 렌탈입니다, 렌탈. 렌탈을 한 대당 그러면 13만 5천 원씩 하는 거예요? 매월? 그 이제 유지관리비인데 몇 년 하면 이게 관리 전에 하고 우리 내용이 되는데 그 하다 보면 그 필터를 갈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쾌적한 경로당 생활에서 제 얘기는 이거 뭐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13만 5천 원에 538대란 말이야. 그럼 13만 5천 원의 근거가 어떻게 13만 5천 원의 근거가 되냐? 지금 이제 환경우산가 지원행 기준으로 이제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입찰을 해갖고 계약일 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좀 질의를 좀 따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인장애과가 페이지 수가 많네요, 과장님. 자, 우리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북부노인 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북부노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많은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우리 집행률은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된 게 없고 실은 우리 확보액이 6,6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6,600만 원은 설계비를 그때 태운 건가요? 용역비로 태웠었던 건가요? 확보액이. 이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초 설계만 했는지 알고 이제 세웠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 그 건축에 의해서 이제 필수 용역비가 빠진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기본하고 실시 설계를 좀 반영을 했다 그런 뜻으로 좀 알아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아쉬워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북부노인 복지관 건립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 해야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관심과 좀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 결국 첫 스타트를 끊는 거네요. 요번에 용역을 그러니까 요번에 추경을 좀 세워서 그러니까 이런 추경이 이게 이번에 세울 게 아니라 늘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 본 예산에 세워도 전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기 뭐 왜 세웠냐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는지.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원을 판단하고 국별로 이제 실링을 주다 보니까 이제 실링제에 걸려서 네, 실링제에서 이제 실링제에서 이게 밀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게 절대 예? 아니 실링제에서 이 사업이 복지관 건립이 밀릴 정도 되면 다른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정말 이번에는 실링에서 밀리지 않고 본예산 다른 부분들을 세울 때 꼭 이거 먼저 세워서 좀 한번 우리 노인 복지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갖고 뭐 이제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 좀 예, 예. 해달라는 의미에서 좀 예, 적극 검토해서 적극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보육과 한번 7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런 부분도 실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요즘 실링제에도 많이 걸려서 이것도 실링제에 걸려서 밀어서 추경에 세우신 건지. 이거는 여성단체 그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하반기 추경 때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실린제에 의해서 본 예산에 담았으나 이제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회째 그럼 진행하신 거예요? 몇 해마다 했다고 보시면 돼. 코로나 시대 때만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못했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하고 또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지 말고 본 예산에 세워서 그냥 쭉쭉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과장님도 얼마나 이 단체에 대해서 또 질의를 많이 받겠어요. 왜 본 예산에 안 세워주냐고. 그래서 결국 그런 또 이렇게 얘기를 드시고 또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많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본 예산에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원은 그 전체 여성단체 회원은 2,500여 명이 되는데요. 네. 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40여 분이 되겠습니다. 40여 분. 우리 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145만 1,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45만 1,000원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1호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 여성쉼터 해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국비 운영 지침에 요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1억 9,400만 원을 편성한 금액보다 지침상에 요 한 145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지침상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원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이제는 국비를 보조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앙부처에서 응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100% 편성돼서 운영한 거고 지침상 운영비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총 예산에서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장수에 올리는 자체부터도 조금 좀 뭔가 좀 잘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꼭 올려야 되는 이유를 좀 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조정을 해서 추경에 좀 담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좀 쉬었다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자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평택시는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그거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복지국에 굉장히 또한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저희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든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응원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비로 도비 100%로 해서 이번 이제 추경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취약계층의 응급사항 발생 시 이제 그 대상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한테 그 ICT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돕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응급관리 요원으로 2명에 100만 원씩 해서 모니터링을 2천으로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분예산에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이제 1억 5,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 도 시위는 매칭되어서 편성이 됐으나 도에서 이제 추가로 도비로 200만 원 관리원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그게 그 응급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도비가 그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확정 의결하면서 추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2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모니터링 지원 사업비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 인원을 구해서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기존에 이제 2명이 하는 사람들의 그 수당이 거기 직원에 대한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다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2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그 취약계층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몇 분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네, 그거는 다시 네, 저희가 지금 489명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그럼 500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500분을 이제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러한 그 취약계층의 그 ICT로 관리하는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는 굉장히 앞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489명 500명인데 이 500명이 그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버거운 이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2분이 했을 때의 그 최저 임금으로 인해서 2분이 그 근무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량도 많으면서 이게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향후에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국비 이제 매칭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50%고 국가가 50%였는데 도에서 이제 건의돼서 이제 1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향후에 계속 도나 국가에 건의해 갖고 그분들의 그 인건비가 좀 늘어나도록 한번 건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보면은 또 응급시에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또 우리 평택시에 저녁에 2분이 하고 있는데 응급시에는 또 이분들이 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저 임금으로 인해서 그 2명이 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과 또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인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489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비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획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실태 조사도 좀 해봐서 그럼 촘촘한 이제 복지 서비스로 이러한 분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살펴서 그 취약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으로 이제 도비 시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6,3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령 장애인 쉼터가 저희 평택에 처음으로 이게 생기는 겁니까? 처음 생기는데 이제 어디가 의시가 될지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뭐 장애인 회관이나 뭐 여러 곳이 있는데 한번 적지를 선택해서 선택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 조사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곳에 쉼터가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니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서 또한 앞으로의 계획안도 이것도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 87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이제 도비로 수경 예산에는 올라오지는 않았고 이게 본 예산에서 세워진 겁니까? 예, 요거는 저희 그 도비 신규 사업이고요.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는 통계목들이 좀 변경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목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이 네. 변경돼서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군요. 네. 88페이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준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네. 네, 김순현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몇 가지만 다 여기 예산 다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다 중요한 것이니까 몇 가지만 제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2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여기 보면은 업무 담당으로 해갖고 이게 접수를 2달 동안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갖고 전 학생들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급 신청을 받아갖고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 사업은요 그 교육급여 형태가 이제 현금집에서 바우처로 바뀌어되면서 그 시스템이 바뀌니까 저희 안내 바우처 신청 접속하는 거 안내나 거기다 뭐 신청들 방법을 안내하겠고 읍면동에 보조 인력으로 7명을 갖다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일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4월하고 5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이거 저 7명 일하시는 건 한 달치가 저기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분들이 2달 동안 하면은 2달 아니 그러니까 2달은 아니라 50일 정도. 50일 정도 하니까 그냥 이 네, 금액을 해갖고 그렇습니다. 하신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신청은 빠지지 않고 다 하나요?
제대로. 일단은 그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신청을 하니까 저희가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그래서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 지원을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교육청이나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 신청으로 봤습니다. 신청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 이걸 미처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접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 관련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겠네요. 부모님들이 거의 하는 거면은 예, 일단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예, 홍보를 학교에서도 하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과 35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2022년도부터 계속 노인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이제 2023년 2월에는 정기적으로 그 등록을 장애 급수를 받아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네, 요양보험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 이분들이 안 저희 됐어요? 10일 요양 등급이 안 나오면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개인 할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두 분이 지금 계신 종결이 거예요? 돼 갖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으면은 등급을 왜 이렇게 늦게 받았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등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등급 심의인데 등급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는. 지금 5등급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할 이렇게 입소해 갖고 오랫동안 계실 정도인데 5등급이 안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게 힘든가요? 그건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셔갖고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계실 정도면은 급수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그분도 사정에 따라 틀리고 그 법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그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촘촘하게 챙겨서 네. 등급을 자주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한 걸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5등급 이하 정도면은요, 5등급 정도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시면 5등급 정도는 나오는데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진작 받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절감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몇 번을 시도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네, 좀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있어요. 저 복지관에서 합정복지관이나 이제 학종복지관 같은 거는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단가가 인상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인원은 증가가 안 되나요? 단가는 식대비 단가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514명인데 혹시 인원은 그거는 이제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 계층이기 때문에 등록 되는 대상만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만 네, 드리는 거. 네, 알겠습니다. 노인 장애까지 많이 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어요. 기존으로는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고 많이들 거의 들어가 있죠, 안마의자가. 지금 이제 다 기존에 이제 보급되지 않은 데만 임대로 사업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 렌탈하면서 그 사용 그 관리나 이런 거 면에서는 혹시 한 번쯤 점검을 하시나요? 그 렌탈하면 유지 관리를 렌탈 업체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5년간. 뭐 렌탈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기 점검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렌탈. 이건 한번 렌탈이 들어가면 몇 년 동안 5년인가요, 채? 5년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리 전환 받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 92페이지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하는 건데 이 2022년도에 성폭력 피해 이 신고 들어와서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제가 숫자 파악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다 하시나요? 거의 이 성폭력 피해자 이런 거는 저희가 상담소에 거의 맡기는 거. 맡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도 점검, 행정 분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본인들의 뭐 자존심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그 인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마 많이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다 그래도 미처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꼼꼼한 좀 배려가 필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103페이지요. 부패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부패 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부패 신고가 2건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냐면 한 A 어린이집에서 그 내부 제보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는데 이제 뭐 보조교사 허위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있어서 신고가 돼서 이제 조사를 했고 그게 또 사실로 인정이 돼서 행정처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반환까지 들어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주로 어린이집에 뭐 하기야 뭐 그런 부패도 뭐 어린이들에 대한 것도 많겠지만 이 부패 신고는 대부분 내부적인 신고일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제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의원님이 좀 좀 쉬셨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